아니,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 집에서 밥 한 끼 먹을까 했지. 생일인 건 어떻게 알았어? 생일에는 그냥 엄마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왜? 둘째도 보고 하면 좋지. 그냥 일도 힘들고 어차피 퇴근하면 늦어. 혼자서 쉴게. 엄마 왜 그래, 요새? 좀 이상해. 아무튼 얘기도 좀 나눌 겸 엄마 집에 갈게. 아니야. 오지 마. 뭘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엄마도 엄마 인생 알아서 혼자 잘 살아볼게.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은 알아서 해결해봐. 왜 이렇게 매정해? 일단 가서 얘기해. 갈게. 오지 마. 와도 문 안 열어주니까. 엄마, 용건 있으면 전화로 하고. 아무도 오지 마. 생일이든 명절이든 이제는 올 생각 말고 너희 가족끼리 잘 살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신정복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의 생일을 계절이라고 친다면 가을이나 겨울이었습니다. 적막하고 쓸쓸하고 외로웠죠.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었는데 말이죠. 어머니의 생일을 기억하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축하를 받으려면 늘 제때 상기를 시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나이 드니 항상 일러주기도 번거롭고 구차했습니다. 하지만 엎드려 절받기라도 했어야 했던 것인지 70이 다가와가는 이때 신 씨는 생일에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엄마 생일도 모르고 지나갔던 자식들이 뒤늦게 찾아온다고 해서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늘 이유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각자 목적을 가지고 신 씨의 생일에 찾아오겠다는 자식들. 이전 같았으면 두 팔 벌려 환영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할 바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인 게 나았습니다. 아무리 생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신 씨는 생일에 현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신 씨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땐 둘 다 엄마 껌딱지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자식들이었지만 나이가 들고 독립해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만 소홀해졌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신 씨도 남편도 노후 준비한다고 하루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 만남이 잦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을 워낙 잘 챙기는 남편의 성격 덕에 그래도 자식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도 보고 전화통화도 가끔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네 엄마 생일인 건 알지? 아유, 뭐하러 전화까지 해가면서 그래. 신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건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만큼이나 진심이 섞이지 않은 투정이었죠. 그래. 오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는 꼭 하고. 너희 못 오면 엄마 아빠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선물? 보내면 좋지. 그래. 까먹지 마라. 뿌듯한 표정으로 전화를 끄는 남편. 이렇게 안 하면 이놈들은 몰라. 지들 기념일만 챙길 줄 알지. 너무 엎드려 절받기 아냐? 저를 아예 안 받는 것보단 낫지 않아. 이 녀석은 지난번에 여자친구랑 1주년이라고 월급 탈탈 털어서 선물 주고 그랬잖아. 당연히 부모 생일도 챙겨야지. 신 씨는 남편을 못 말린다는 듯이 쳐다보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태어난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짧고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눈을 감았죠.
그게 아들, 딸들이 모두 20대이던 때였습니다. 시집 장가도 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살아갈 나날들이 막막했습니다. 세상살이 의지할 사람이 전부 사라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었고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긴 했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 씨의 자식들은 결혼을 해서 모두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식 날 밤에는 혼자 집에서 목 놓아 울어야 했습니다. 몇 년만 참다가지 하는 생각에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 그것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아직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응이 되어 갔습니다. 현정아, 바쁘니? 아니, 퇴근해서 집에 왔어. 아니, 그냥 내일 뭐 하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지. 내일은 저녁에 외식이나 하고 말 것 같은데. 그래? 우리 딸 밥 한 끼 사주려고 전화했는데. 내일? 내일은 좀 그렇지. 나도 우리 가족끼리 보내야지. 아, 그래? 어린 손녀딸과 사위와 함께 있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생일을 보낼 가족에는 신 씨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신 씨가 잠시 멈칫하자 딸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엄마랑 같이 먹으면 남편 생일엔 시부모님이랑도 같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불편해. 눈치도 보이고.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이해하지? 그럼 내일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엄마가 용돈 붙여줄게. 잘 쓸게요. 딸이 결혼하며 집을 장만할 때 사돈네가 많이 보태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딸은 시집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거진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가족 행사가 있는 것 같았고 매년 다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사위가 3남매이고 모두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으니 대가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식구가 빠지는 집 없이 늘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가끔 했는데 딸은 힘들겠지만 신 씨는 어쩔 땐 사돈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현순이? 네, 엄마. 어쩐 일이세요? 아영이 생일이잖아. 축하한다고 전해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좌로 방금 10만 원 붙였다. 그걸로 아영이 좋아하는 선물 좀 사줘. 네. 그럴게요. 아들에게는 애초에 만나서 밥을 먹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워낙 바쁘기도 하고 무심해서 보나마나 거절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력엔 큼직큼직하게 빨간색 사인펜으로 가족들의 생일 등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손녀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신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차이였죠. 쭉 음력 생일을 지내다가 15년 전쯤에 남편이 음력으로 한이 자꾸만 까먹은다며 생일을 양력으로 바꿔 쇠자고 했습니다. 서류상은 그대로지만 말이죠. 그게 손녀딸 생일 딱 일주일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신 씨의 생일을 매년 까먹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걸 중시했던 남편이 사라지니 다들 서운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나니 생각보다 자식이란 먼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나, 남편, 자식 둘 이렇게가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부모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신 씨의 가족은 혼자밖에 없는 셈이었습니다.
신 씨의 생일은 아들도 딸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늘 상기시켜 주던 사람이 없으니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 씨라는 존재가 잊혀져 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생각나면 전화 한 통이 올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생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늘 혼자 있는 외로운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부쩍 쓸쓸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혼자 된 것이 익숙해졌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일쯤은 신 씨도 가족의 축하를 받고 싶었습니다. 신 씨는 누구의 생일이건 기념일도 빼먹지 않고 챙기는데, 내 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 신 씨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죠. 여느 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혼자 눈을 떠서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미역국이라도 끓여줬을 텐데 혼자서 일부러 해먹기엔 번거로워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60세가 넘었지만 노후를 위해서는 힘닿는 한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생일이라고 출근을 안 할 순 없었습니다. 물론 출근을 안 하다고 해서 딱히 할 일도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오후에 퇴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밥을 먹을 때까지도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어제도 연락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띠링 울리는 휴대전화에 신 씨의 표정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딸이나 아들에게 메시지가 온 것 같아서 열어보았지만 실망뿐이었습니다. 고객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쿠폰을 줄 테니 무언가를 구매하라는 광고 메시지였습니다. 실망한 신 씨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말고 다시 들어서 아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먼저 걸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아, 현수는 바쁘니? 아니요. 지금 잠깐 어디 좀 나가서요. 어쩐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뭐 하나 해서 전화해봤어. 아, 저희 지금 한국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니? 베트남에 여행 왔어요. 새 식구가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아들네였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막 아들이 다시 들어왔다며 전화를 바꿨습니다. 네, 엄마. 어쩐 일이세요? 하나같이 신 씨의 생일에 어쩐 일로 전화했는지를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엎드려 절 받기 싫어 안부만 묻고 말았을 텐데 오늘따라 울적했습니다. 오늘 엄마 생일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 아들의 침음소리에 또다시 깜빡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차였습니다. 손녀딸의 생일과 말이죠. 조금만 신경 쓴다면 까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매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 듯 했습니다. 한국 가서. 아니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서 돈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신 씨도 아들, 딸에게 생일 선물로 용돈을 주긴 하지만 그건 아들, 딸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소리가 차마 안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용돈을 받는다 한들 누구와 나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친구도 만나고 했지만 나이 드니 전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가족 외에는 다 부질없다 생각하고 살아서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외로웠죠. 엄마도 생일에 아들 얼굴도 한 번쯤은 보고 싶다. 처음으로 쏘갯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랬더니 아들이 긴 한숨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해외라서 그러질 못해요. 근데 나이 들어 생일이 뭐가 중요해요. 저도 그냥 미역국 한 그릇 먹고 말아요. 다 같이 모여서 잔치 같은 거 하던 때는 다 지났죠. 차갑게까지 느껴지는 아들의 말에 신 씨는 태어남을 가장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까지 있나 싶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잔치까진 아니더라도 부모 생일 정도는 기억하고 사는 게 좋지 않니? 찾아와 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 엄마, 저흰 바빠서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요. 여행할 시간은 있고 1년에 딱 한 번인 생일은 바빠서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할 정도의 일인 듯 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여행 잘하고 와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하지 않을 짓을 했습니다. 처음엔 딸에게도 전화를 걸 생각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딸도 애초에 신 씨의 생일을 알았으면 진작 연락이 왔겠거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 씨의 생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해외여행에서 돌아왔을 아들에게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쩐 일이야? 무심히 물었지만 어쩌면 마음속에 은근한 기대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어지는 딸의 말에 인상이 구겨진 것으로 봐서는 말이죠. 엄마, 나 부탁이 있어. 다짜고짜 부탁이 있다는 딸. 신 씨가 대답하지 않고 잠자코 있자 딸이 참질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어머니 생신이시거든. 근데 나한테 식사는 집에서 하자셔. 생신 소리가 신 씨에게 나오는 걸 보니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 다 있는 생일인데 제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 듯 했습니다. 한 번쯤 우리 엄마 생일은 언제지? 하고 의문을 가져볼 만도 했는데 말이죠. 신 씨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내가 상 다 차려야 한단 말이야. 위로 누나가 둘이라 며느리는 신 씨의 딸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있는 며느리에게 설마 그런 걸 시킬까 싶었습니다. 배가 그래서 무슨 상을 차려? 생일은 생일이고 딸이 걱정되는 건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어렵다고 하지만 몸 상해가면서 생일상을 차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 집 딸들도 있고 밥 차릴 사람이야 많을 텐데 말이죠. 몰라, 간단하게 먹자고 하시는데 굳이 전화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나한테 차리라고 하신 거야. 요리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우리 시누이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단 말이야. 나가서 사 먹자고 해. 어머님이 사 먹는 건 싫다고 잡채랑 불고기 같은 거 간단하게 해 먹자고 그러셔. 그게 간단한 요리가 아닌데 참 심오는 심오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하소연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용건이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잠시 뜸을 들이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불고기랑 산적 같은 것 좀 해다 주면 안 돼? 미역국이랑 잡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는 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들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신상에 올라갈 요리를 친정엄마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생일이었던 사람에게 말이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신 씨의 생일이었던 것을 몰랐으니 하는 말이었겠지만
몰랐다는 게 더 나빴습니다. 설사 신 씨의 생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시집 식구 종노릇 하라고 시집 보낸 것도 아니었고 신 씨도 딸을 따라서 종이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워 상은 못 차리겠다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친정엄마에게 시키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속이 없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현정이 너 엄마 생일은 언젠 줄 알아? 그랬더니 딸이 잠시 숨을 멈추는 소리를 냈습니다.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더니 다소 높은 음성으로 대꾸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다음 달 14일 아니야? 이번 달 14일이었어. 저번 주. 그래. 그런데 네 시모 생일상 차려달란 말이 나오니 아, 말을 하지. 딸에겐 말을 안 한 자신의 탓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한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깨달은 바였습니다. 신 씨는 대답하지 못하는 딸을 기다려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 해는 아들과 딸 모두와 사이가 삐그덕거렸습니다. 그냥 묻고 지나갔다면 안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그런지 서운함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다음 해에 아들 내외가 신 씨의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르고 넘어갔잖아요. 내내 죄송했어요. 네, 그것도 모르고 여행 갔던 것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까먹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벽에 걸린 달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신 씨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미역국과 함께 오랜만에 생일상을 받은 신 씨는 마음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를 오해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거 선물이에요. 그동안 제대로 선물도 못 드렸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주 못 뵙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야. 선물까지 건네는 며느리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뭐야? 아, 접시예요. 백화점 갔다가 사온 거예요. 앞접시로 쓰시면 돼요. 그래? 안 그래도 접시 좀 싹 바꿔야 하나 했는데. 고마워. 잘 쓸게. 실용적인 선물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챙겨준 것 자체가 고마웠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차 좀 마시자. 과일이랑. 잠깐만요. 아니야. 얼른 일어날게. 애도 졸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무슨 말? 며느리가 자리를 뜨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름이 아니고요. 부탁 좀 드리려고요. 부탁이라는 말을 하니 딸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생일에 들었던 딸의 부탁 말이죠. 아들이 그런 부탁을 할 리는 없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부탁은 딸보다도 무리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한 1억만 대출 받아주세요. 뭐? 대출? 네.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회사원이 갑자기 1억이 뭐가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작게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회사는 계속 다니고요. 그냥 직장만 다녀서는 불안정하니까요. 신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후의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살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등바등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은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켰고 남편도 없으니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을 더 달라는 말은
어쩐지 신 씨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심각한 표정을 짓는 신 씨에게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실 거 없어요. 엄마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 빌리는 거잖아요. 이자랑 원금도 제가 내고요. 그러면 엄마는 명의만 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그 말이었습니다. 신 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신 씨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도 분명했죠. 오래 안 걸려요. 자리 잡을 때까지 한 2, 3년만 쓰다가 갚는다는 생각할게요. 하지만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금액이 신 씨를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니, 사실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억이라는 돈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 1억을 얼른 갚지도 못할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신 씨에게까지 돈을 빌리려 한다는 말은 아들의 돈은 이미 사업자금으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신 씨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빌려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게끔 조심스러웠습니다. 기대했다 실망하는 게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는 것인지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신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안 남았어. 앞으로 6년? 70대가 되면 더 힘들어지겠지. 그러면 남은 인생은 가진 돈으로 살아야 하잖냐. 1억은 너무 부담스럽다. 혹시나 하는 게 있으니까.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거절의 말이었습니다. 신 씨의 말이 이어질수록 아들의 표정은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내오던 며느리도 그 자리에 서서 신 씨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신 씨를 초대한 것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인 듯 했습니다. 신 씨는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뭘 기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던 그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어도 그 정도도 한 달은 내내 일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는 듯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일단은 집에 가셔서 생각 좀 해보세요. 무작정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갚는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엄마는 은행만 같이 다녀오시면 끝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 천천히 얘기해요. 천천히. 그러면서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나가보라는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 씨의 몸짓이 무척이나 초라했습니다. 선물은 챙겨가세요. 술 마셔서 모셔다 드리진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현관을 여는데 쫓겨나는 모양새였습니다. 아니, 쫓겨났습니다. 선물이 든 작은 쇼핑백을 손에 달랑 든 채로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말이죠. 이런 게 생일이라면 다신 같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집에 혼자 있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조금 외롭긴 해도 이토록 비참하진 않을 테니 말이죠. 신 씨는 집에 돌아와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대로 접시가 2세트 들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다더니 무늬가 예뻤죠. 그래도 접시 2개는 생겼으니 득인가 싶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된 비닐을 뜯으려는데 작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싸움품 환불 불가.
신씨는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허허하는 너털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쩜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주나 싶었습니다. 그 밑에는 접시가 아니라 밥공기 뚜껑이라고도 써 있었습니다. 아마 밥그릇을 사며 받은 싸움품인 듯 했습니다. 얼추 접시 모양으로 생겼으니 그걸 생일 선물이라고 준 것 같았죠. 아마 상자를 열어보지 않아 스티커까지는 미처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참 허탈했습니다. 뭐 대단한 걸 바란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냥 내 자식에게 전화 한 통 받으면 기뻤고 만나면 행복했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가끔 떠오를 때는 부모에게 받을 게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 알았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래야 익숙해질 간도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인 삶에 적응해야 하지만 외로움에 신심한 자식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엔 파국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뒤에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용건은 같았습니다. 이제는 말도 돌리지 않고 1억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태도에 신씨는 더더욱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말년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보아하니 돌려받는 것도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목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심하고 이기적인 자식들.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신씨도 자식으로 인한 감정노동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신씨는 서서히 자식들과 멀어졌습니다. 엄마, 요즘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 바빴어. 왜? 아니,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 집에서 밥 한 끼 먹을까 했지. 생일인 건 어떻게 알았어? 다 알지? 까먹어서 그렇지. 생일에는 그냥 엄마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신씨가 거절할 줄은 몰랐는지 딸이 당황했습니다. 왜? 둘째도 보고 하면 좋지. 그냥 일도 힘들고. 어차피 퇴근하면 늦어. 혼자서 쉴게. 엄마 왜 그래? 요새 좀 이상해. 그래? 그게 아니고. 아, 그럼 전화로 말할게. 나 애들 좀 봐줄 수 없나 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봐주면 좋겠는데. 신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순한 거 알지? 손 별로 안 가. 요즘 자꾸 퇴근이 늦어져서 그래. 엄마? 신씨가 대답이 없자 딸이 다시금 신씨를 불렀습니다. 그래. 듣고 있어. 아무튼 그 얘기도 좀 나눌 겸 엄마 집에 갈게. 아니야. 오지 마. 대답은 전화로 할 테니까. 지금? 그래. 애는 봐줄 수 없어. 엄마도 일하고 있어서 2시간 못 빼. 그리고 뺄 수 있다고 해도 힘들어서 그렇게는 힘들겠다. 뭘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엄마도 엄마 인생 알아서 혼자 잘 살아볼게.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은 알아서 해결해봐. 아니, 내가 뭐 하루 종일 맡긴대? 하루에 2시간이면 된다니까. 아니면 네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던가. 자주 드나들면 손주 예뻐하실 거 아니야.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가 된 딸. 차마 그쪽에 부탁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매정해? 일단 가서 얘기해. 엄마 생일에 갈게. 아니,
오지 마. 와도 문 안 열어주니까. 엄마, 이제는 오지 마. 용건 있으면 전화로 하고. 그러자 딸은 황당해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만 끊을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생일에 자식들과 연락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마음 아파하고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작년 그날 이후로 신 씨가 먼저 전화한 적이 없으니 이제는 아들이 종종 전화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번 생신 때 찾아뵐게요. 돈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 생일엔 나 혼자 있을 거니까. 왜 그러세요? 너도 현정이도 오지 마. 아무도 문 안 열어줄 거야. 그러니까 생일이든 명절이든 이제는 올 생각 말고 너희 가족끼리 살아.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은 쓰렸지만 가슴 한켠은 후련했습니다.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던 끈을 놓아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신 씨의 생일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단단히 잠근 현관문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10분쯤 있다가 다들 돌아갔고 죄송하다는 메시지가 왔지만 이제 와서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신 씨도 혼자가 편했습니다.